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 여러분, 벨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5단원 들이와 무게의 첫 번째 시간, 들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들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글쎄, 선생님이 처음에 들이라는 걸 들었을 때는 이게 뭘까?에 대한 부분들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시작 한번 해봐요. 네. 들이의 비교라고 했는데 사실은 들이라고 하면 그곳에 얼마나 들어가는가. 예를 들어서 물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들이를 비교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두 개의 모양을 준비했는데 1번 모양과 2번 모양이 있어요. 1번 모양과 2번 모양 중에서 누구의 들이가 더 커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친구들이 1번의 들이가 더 커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냥 커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물이 들어가는 양이 더 작다면, 안에 있는 공간에서 벽이나 안에 있는 두께가 더 크다면 1번이 무조건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이를 어떻게 비교할까에 대한 건 겉으로 보고 판단할 수는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들이를 어떻게 비교를 하는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들이를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1번 또는 2번에 한 곳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 채우지 않은 곳에 부어보는 거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1번에 물을 가득 채웠다고 한번 쳐봐요. 1번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1번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디다 붓냐면 2번에다가 부어버리는 거죠. 2번에 부었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 다 넣었는데 공간이 있어요. 다 넣지 못했어요.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선생님과 한번 볼게요. 다 넣었는데 공간이 생겼다는 것은 2번의 들이가 더 크다는 거예요. 1번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 물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생겼다는 건 누가 더 크다? 1번과 2번 중에서 2번의 들이가 더 크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1번에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걸 2번에 부었는데 다 넣지 못하고 가득 차버린 거죠. 그러면 1번의 들이가 2번의 들이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1번과 2번에 물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우리가 1번과 2번보다 더 커 보이는 투명한 통에다가 두 개를 준비해야겠죠. 더 커 보이는 투명한 통에다가 1번과 2번의 물을 흘리지 않게 잘 부어준답니다. 그랬더니 1번에는 물이 이만큼 찼다고 치면 2번에는 물이 이만큼 찼다고 칠 거예요. 그럼 누구의 들이가 더 큰 거예요? 높이가 높은 곳에 있는 들이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세 번째는 1번과 2번에 물을 가득 채우는 건 2번과 똑같아요. 하지만 작은 컵으로 1번은 몇 컵을 뜰 수가 있는지, 2번은 몇 컵을 뜰 수가 있는지 그렇게 비교를 해서 누구가 더 많이 몇 컵이 더 많이 들어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컵은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기준으로 이 컵으로 몇 컵이라고 하는 기준 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는 이 컵으로 7컵을 꺼냈는데 2번 컵은 5컵만 나왔어요. 그러면 1번보다는 2번이 들이가 더 작죠. 1번이 더 크다라는 것을 비교할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도 들이를 비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집에서 할 때는 물 조심해야 돼요. 바닥에 흐르면 혼난답니다.
그러면 이제 드리의 단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드리라는 것은 어떤 단위를 사용하는가 한번 볼게요. 드리의 단위는 두 개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써줄게요. 리터라는 단위가 있고요. 리터라는 단위와 밀리리터라는 단위가 있답니다. 한번 어떻게 쓰는지 보도록 할게요. 1리터라고 쓴다는 것은 1을 쓰고 L을 대문자로 써주면 돼요. 이게 리터입니다. 1ml는요. 1은 똑같이 쓰겠죠. 그리고 밀리리터라고 써주면 된답니다.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그런데 두 개의 단위가 나왔다면 그 두 개의 단위는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궁금해해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리터가 훨씬 더 큰 단위랍니다. 1리터는요. 1000ml예요. 아, 1리터는 1000ml구나. 우리가 뭐 센티미터랑 밀리미터랑 그 다음에 미터랑 바꿀 때 바뀌는 그런 양들처럼 드리도 이런 규칙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1리터보다 300ml 더 많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요. 그건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가 있겠죠. 1리터 400, 아이고 400 아니지 300이지 300ml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1400ml 이렇게 쓸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읽는 방법은 리터, 밀리리터에 맞춰서 읽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드리를 어림하고 재어보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해요. 우리는 어림한다라고 하면 항상 앞에 어떤 단어를 써주냐면 약이라는 단어를 써줍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울퉁불퉁하지 않고 일정한 위아래가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요. 우유곽. 우유곽을 잘 보면 180도 있고 200도 있는데 200ml짜리 우유곽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어느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는 크기인지.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겠네요. 생수통. 생수통은 크게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거는 500도 있는 것 같고 더 큰 거는 우유곽도 있군요. 생수통 하지 말고 통일해서 우유통으로 한번 볼게요. 우유통은 200ml도 있고요. 500ml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00ml도 있답니다. 사실은 큰 통 중에 900ml짜리가 있기는 하지만 1000ml가 많아요. 그래서 우유곽의 크기를 보고 이 정도 되겠구나 하고 크기를 한번 생각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얘는 200ml로 한 몇 개 정도 갈 것 같아. 그럼 한 이 정도 되려나? 하고 어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이렇게 캔을 한번 그려봤는데 이 캔은 조금 작게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 보면 캔이 조금 더 크거든요. 그러면 우유곽으로는 한 개보다는 더 클 것 같은데 두 개보다는 좀 작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 하고 어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0보다는 조금 많으니까 한 300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면 300ml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쓴다고요? 약
300ml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걸 봤더니 이거는 1리터보다는 조금 더 크고 1리터보다는 조금 더 작을 것 같아요. 하지만 500보다는 더 커요. 그러면 약 800ml 정도 될까요? 이렇게 어림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림을 하고 또 엄청 큰 통이 있다고 하면 1리터보다 어느 정도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어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머릿속에 기준이 되는 크기들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어림을 한다면 조금 더 실제 값과 비슷하게 어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유곽의 크기별로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걸 실제로 한번 보려면 통에 적혀 있어요. 사실은 제품들마다 들이가 얼만지.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봤어요. 첫 번째 있는 거는 얼마냐 했더니 240ml 정도 되더라고요. 240ml가 되더라고요.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우리는 정확하게 잰 거니까 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있는 통은 양념통이었는데 선생님이 봤더니 780ml였어요. 그리고 선생님 사실은 엄청 큰 통을 하나 더 봤는데 그 통은 선생님이 어림을 할 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약 1리터하고 200ml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1리터 200ml가 나온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랑 잰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비슷한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기준이 되는 이 정도 크기는 얼마 정도야 라는 것을 어림하기 위한 기준은 있으면 훨씬 더 쉽답니다. 꼭 우유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들이의 덧셈과 뺄셈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들이는 덧셈과 뺄셈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리터랑 밀리리터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똑같아요. 리터는 리터끼리, 밀리리터는 밀리리터끼리 계산을 한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거는 리터끼리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리터끼리 더하니까 몇 리터가 되죠? 4리터가 되죠. 그리고 밀리리터끼리 더하니까 900ml가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던 건 밀리리터가 더했을 때 1000이 넘는 수가 나오지 않을 때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1000이 넘는 수가 나온다면 이렇게 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2리터 800ml가 있고 그리고 4리터 500ml가 있다면 밀리리터를 먼저 더해주는 거예요. 800과 500을 더했더니 1300이 나오니까 1을 올려주겠죠. 그리고 나서 7리터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 뺄셈입니다. 뺄셈도 리터는 리터끼리, 밀리리터는 밀리리터끼리 계산을 할 거예요. 밀리리터에서 뺐더니 앞에 있는 게 더 커서 받아내림이 없죠. 그러면 그냥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리터 100ml 하고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받아내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주는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7리터 200ml가 있는데 거기에 3리터 700ml를 빼주려고 한대요. 200에서 700을 뺄 수가 없어서 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6이 되고 1리터는 1000ml라고 했어요. 그래서 1000을 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럼 1200에서 700을 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500ml가 되고 6리터에서 3리터를 빼니까 3리터가 남는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 뺄셈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단지 빌려줄 때 1리터는 1000ml가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들이에 대해서 배웠어요. 들이라고 하면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리터나 밀리리터가 있는데
우리는 작은 통들은 밀리리터로 표현할 수가 있고 아주 큰 통들은 리터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준 물체가 되는 어떤 크기들, 기준이 될 수 있는 어떤 크기들의 모양을 머릿속에 생각한다면 어림을 할 때 훨씬 더 쉬워진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네, 오늘은 들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남아있는 무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도 꼭 들어주세요. 안녕.